자, 페이지 119페이지 일과 에너지 두 번째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자,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부터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특정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얘가 내려올 수 있어.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그래서 중력이 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아. 힘을 받아서 이동거리가 아래쪽 높이. 맞아? 그래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생겼으니까 특정 위치에 있으면 내려오면서 일을 한다. 이 에너지, 그 위치에 있으니까 당장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 위치 에너지. 그런데 그 위치 에너지 중에서 너희들은 배우는 게 중력 때문에 내려오는 걸 배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문제가 있어. 자, 에너지가 가장 큰 건 뭐고 가장 작은 건 뭐냐? 단순 에너지 값만 비교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단순 에너지 값 비교할 때 원래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물체가 특정 위치에 있을 때 아래쪽으로 받는 중력 크기에다가 현재 이동한 거리, 이동할 수 있는 거리, 현재 있는 높이를 곱해주면 돼. 그래서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무게 곱하기 높이입니다. 맞아요? 됐니? 근데 이 무게 곱하기 높이에서 무게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9.8에다가 질량 곱하면 되잖아. 됐지?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이게 바로 아무 말 없을 때 물체의 무게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잘 봐.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이 전부 2kg, 6kg, 4kg, 3kg, 4kg야. 맞아? 전부 질량이고 전부 9.8 곱해야지. 전부 9.8 곱한다는 얘기는 안 곱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맞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9.8은 상수니까 질량에다가 높이를 곱해서 질량 곱하기 높이 값이 크면 그 시기가 위치 에너지가 크다라고 생각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지? 자, 그래서 2에다가 6을 곱하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 12. 6에다가 4를 곱하면 얼마가 돼? 24. 4에다가 3, 12. 그 다음 3, 5, 15. 그래서 4, 2, 8이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제일 큰 녀석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나죠. 그러면 에너지가 제일 크니까 일도 제일 많이 할 거야. 자, 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9번은요. 자, 위치 에너지 값을 우리가 한번 계산할 건데 방금 전에 지웠지만 위치 에너지는 무게에다가 현재 있는 높이를 곱하면 돼. 근데 문제는 그 높이입니다. 높이는요. 기준면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진다라는 게 핵심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자. 2kg짜리 질량을 갖고 있는 책 가방이 있습니다. 현재 얘는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 1m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 맞지? 위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 있는 거야. 맞아? 그런데 만약 책상면이 기준이야. 나 여기 있어. 여기. 내가 볼 땐 나랑 똑같은 위치에 있잖아. 내가 여기 있을 때 이 새끼는 나한테 아무런 해코지도 못하죠. 아무런 일도 못하죠. 그러면 얘는 높이가 없다고 보는 거야. 높이가 없으면 위치 에너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니? 그래서 똑같은 위치의 물체가 있더라도 기준면에 따라 위치 에너지 값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 됐지? 그 다음 아무 말 없으면 기준면은 보통 지면이 기준입니다. 아무 말 없으면. 자, 이제 문제 한번 볼게. 가방의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이 책상면일 때와 지면일 때가 다르다. 뭔 차이 때문에 그래? 바이라고 쓰고 뭐뭐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높이죠. 높이차. 그래서 기준면이 책상면입니다. 그럼 볼 것도 없이 얘는 얼마? 0이야. 그 다음 지준면이 지면입니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1m 때문에 생기는 거지. 굳이 에너지값 구하세요 라고 하면 2에다가 9.8 곱한 다음 1m 곱하시면 됩니다. 에너지값 구한다면 자, 책상면을 기준면으로 할 때 가방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얼마냐? 0이죠. 왜 0이야? 0m니까. 지면을 기준면으로 할 때 가방의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아까 얼마라고 했어? 질량 2에다가 9.8을 곱해서 무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올라간 높이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9.6줄. 그러니까 정답은요. 기억하고 니은이 됩니다. 3번. 됐지? 자, 그 다음 오른쪽 문제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 잠깐만. 좀 이상하다. 아까 건들면서 뭐 잘못했나 보다. 좀 내려야지. 내려정. 됐다. 자, 질량이 10kg인 녀석을 물체로부터 천천히 들어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이 자식 오래 들기 위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물체에 작용하는 무게만큼만 힘을 가하면 돼. 맞아요? 그래서 아무 말 없으니까 9.8 곱할게요. 10에다가 9.8 곱하면 얘는 아래쪽으로 98N에 바로 무게가 존재해. 나는 그 98N의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무게를 없애기 위해서 위쪽으로 98N의 힘을 가한 거죠.
맞아요? 그런 다음 올라간 높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1m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일량은 98 곱하기 1이야. 그러면 요 빗금친 요 상자에 얼마를 해준 거야? 내가 해준 일의 양이 98줄이죠. 그럼 해준 일의 양 때문에 얘가 뭐가 생겨? 특정 위치, 얼마의 위치? 지면으로부터 1m 높이의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내가 일을 해줬어. 얼마? 98줄. 그럼 해준 일의 양만큼 위치 에너지로 바뀐다. 여기서 말하는 위치 에너지는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고요. 나중에 여기 1m 높이에 있는 이 상자를 자본선을 놓게 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98줄이잖아. 그럼 내려오면서 또 중력에 대해서 98줄만큼 일을 해주게 되는 거야. 됐어? 현재 이 문제는 올렸다고 했으니까 이 일이 위치 에너지. 다시 자본선 놓으면 위치 에너지가 1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맞니? 자, 그러면 1번 중력에 대해 일을 하였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물체의 한일량은 98줄. 맞죠? 한일량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물체의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98줄만큼 증가했다라고 해야 되지. 에너지는 증가했습니다. 내려오면 감소하는 거고. 정답을 해서 기억 니은 몇 번? 3번. 자, 11번입니다. 자, 11번 보면 질량이 5kg인 녀석을 떨어뜨렸다라고 했어. 떨어뜨렸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만큼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되니? 자, 그래서 현재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위치 에너지를 갖고 그 위치 에너지만큼 밑에 있는 말뚝에 다 일을 한 거야. 자, 이제 궁금한 거. 얘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일 많이 시키지.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2배야. 일 몇 배로? 2배로. 에너지가 10배야. 위치 에너지 10배니까 일도 10배. 뭔 얘기인지 알겠어? 한일량을 통해서 우리가 위치 에너지가 많은지 적은지 그런 걸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되니?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시작 한번 해볼게. 질량이 몇 킬로? 5kg.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녀석이 이 말뚝을 퍽 칠 거야. 그러면 퍽 치면 얘가 쑥 들어가겠지. 위에서 아래로 퍽 치면 아래로 쑥 들어갈 거야. 힘에 받아서 이동거리가 생겼다. 그렇게 내가 말장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일량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야.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때 이 힘의 크기는요, 생각 잘해봐라. 이거 지구 얘기할게. 할까봐. 자, 지구가 이 말뚝 잡아 당겨 안 당겨? 당기지. 지구가 말뚝 잡아 당기는데 왜 안 들어가 더 이상? 위에서 요 새끼가 땅 치기 전까지는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지? 땅바닥이 너 들어오지 마 이렇게 방해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 방해하는 힘을 뭐라고 해? 요 힘의 정체죠. 바로 마찰력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때려주면 말뚝을 때리게 되면 요 힘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마찰력만큼 작용하고 힘을 없앴으니까 이동거리가 늘어나면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됐니? 그래서 우리는 핵심이 이거야. 에너지가 많으면 많이 움직여서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야. 알겠니? 위치 에너지가 커진다고 해가지고 힘이 커지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뭔 얘기인지 잘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이동거리가 몇 cm래요? 10cm래. 그래서 여기 밑줄 칠 겁니다. 깊이가 말뚝이 박힌 깊이가 10cm. 여기까지 밑줄 치시고 요걸 우리가 뭐라고 적으면 돼? 위치 에너지 크기.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에너지가 많으면 많이 움직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에너지가 많으면 일도 많이 하니까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에너지가 조금이면 조금 움직여요. 머릿속으로 문제 푸는 방식이야. 그러면 이번에는요 20kg입니다. 몇 킬로? 20kg. 그러면 질량이 몇 배야? 4배죠. 맞잖아. 질량이 4배면 이동거리 몇 배? 4배죠. 그래서 몇 센치? 40cm입니다. 정답 몇 번? 3번이요. 이거 아주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옵니다. 자, 12번. 자, 12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아요. 자, 위에 추가 위에 있기 때문에 무슨 에너지 갖고 있어?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위치 에너지라고 쓸게요. 그 다음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뭐를 아래에 있는 나무 토막을 퍽 칠 거야. 그럼 나무 토막이 힘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이동했으니까 뭐를 하겠니? 일을 할 거야.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일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일이 뭐죠? 힘을 받아 움직였다는 얘기야. 맞아? 그때 이 나무 토막을 이동시키는 힘의 정체는 바로 마찰력이지.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아.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1이다. 그런데 어차피 이 힘의 크기는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뭐기 때문에? 마찰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커지면 이동거리가 늘어나. 그래서 한일량도 많아진다. 됐어?
그래서 여기 밑줄 쳐. 나무도막의 이동거리. 이런 문제거리에서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볼 것 없이 뭐에 해당된다? 위치 에너지 크기입니다. 자, 1번 추의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1로 전환된다. 맞습니다.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추의 질량에 비례. 맞지? 왜냐면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질량 곱하기 높이니까. 물론 9.8은 상수니까 뺀 거야. 그 다음 추의 낙하 높이가 달라져도 나무도막이 받는 이량 같다? 아니 달라. 높이가 높아지면 이동거리 증가, 높이가 낮아지면 이동거리 감소. 하지만 마찰력은 일정. 그래서 이걸 만약에 추의 낙하 높이가 달라져도 나무도막이 받는 일은 다르다. 또는 추의 낙하 높이가 달라져도 나무도막이 받은 힘은 일정하다. 그건 맞아. 됐죠? 자, 그러면 정답은 기억 니은이니까 3번이 됩니다. 넘기세요. 자, 이제 중력에 의해서 한 일과 운동에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 잘 들어. 물체한테 내가 일을 해줬어. 그럼 일을 해주면요, 그 물체는 당장 그 일 때문에, 받은 일 때문에 속력이 바뀌지. 속력이 바뀐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 빨라지든지 느려지든지. 그러면 우리는 일할 수 있는 능력, 즉 에너지 값이 달라진다라는 걸 알아. 물체가 일을 받아서 당장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해?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선생님이 니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줬어? 한 일의 양만큼 운동 에너지 값이 바뀐다. 그걸 우리가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이거 기억 많이 해두세요. 왜 많이 해도 문제 풀다가 잘 안 풀려? 그럼 이걸로 문제 많이 풀거든.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4kg인 쇠구슬에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운동 에너지 얼마냐? 설마 이 문제를 못 푼다? 진짜 톡하고 얘기할게. 공부할 자격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공부할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겠지. 찍었던지 찍어서 그냥 이걸 그냥 풀기 싫어가지고 그냥 대충 찍어온 거야.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이거는 공부를 안 한 거니까 그래. 반성의 여지라도 있어. 근데 심각하게 문제를 풀었어. 풀었는데 못 풀었다. 이 문제 가지 마. 솔직히 얘기해서. 이 문제 갈 이유가 없어. 왜냐면 공식 주어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문제잖아. 이 문제는.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이 정도 맞춰줘야죠. 그치? 자,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질량 4에다가 2의 제곱을 곱하시면 되죠. 됐지? 그러면 4 곱하기 2가 되니까 8줄이 나옵니다. 정답 4번.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틀린 애들 다행이다. 인문계 다 가도 된다. 요 정도 맞춰라 진짜. 자, 그 다음 14번. 14번을 문제를 풀 때 일반적으로 풀 때는 원래 원칙적으로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쉽습니다. 잘 봐. 승용차의 질량은 버스 2분의 1이다 라고 돼 있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 원칙적으로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이잖아. 맞지? 됐니?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야. 비교. 자, 2분의 1은 신경 꺼도 되지. 어차피 둘 다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 승용차하고 버스의 2분의 1이다 라고 했어요. 맞아? 그러면 승용차하고 버스의 질량비는 1대 2지. 1대 2. 앞에 쓴 건 승, 뒤에 쓴 건 버. 맞지? 맞잖아. 그 다음 승용차의 속력은 버스의 4배다 라고 했어. 그럼 이거 몇 대 몇이야? 4대 1이지. 속력은. 근데 조심할 거. 속력에 비례해요? 속력 제곱에 비례해요? 속력 제곱에 비례하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제곱을 붙여야지. 맞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앞에 뭐가 나와? 1대 2가 나올 테고 뒤에는 몇 대 몇이 나와? 16대 1이 나와.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래? 곱하래. 그러면 1 곱하기 16일 거 아니야? 그럼 운동에너지 비율은 16대 2 곱하기 1일 거 아니야? 2. 맞아? 그럼 몇 대면? 8대 1. 됐냐? 그래서 승용차하고 버스 중에서 승용차가 버스보다 바로 에너지가 8배 더 크다라고 해야지. 정답 그래서 4번. 이게 원래 원칙적으로 푸는 거야. 원래 이렇게 해. 알겠어? 이거 빠른 애들은 암산도 돼요. 선생님 저는 이런 거 못 풀어요. 그렇게.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승용차하고 버스의 질량을 임의로 하나 잡으세요. 임의로. 그럼 보통 임의로 잡으면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 아니면 귀찮으면 뭐 10해 이렇게 써도 돼. 알겠니? 그러면 승용차의 질량을 10이라고 할게. 10kg. 그럼 버스의 질량은 얼마가 되겠어? 버스의 질량은 20kg가 되는 거지. 야 설마 이 정도도 모르지는 않겠지? 20하고 10하고는 2분의 1 차이다. 그 다음 승용차의 속력은 버스의 4배다라고 해서 그럼 얘가 1m/s라고 할게.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 4m/s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뭐 시키는지 알겠지?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4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는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놓고 비교해도 되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자, 이 문제는 13번하고 틀린 점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맞아? 되니? 그냥 내가 잘 모르겠으면 임의의 숫자를 대입하시는 거야. 대신 숫자 더러운 거 말고 깔끔한 걸로. 알겠니? 자, 밑으로. 어차피 결과는 똑같으니까 따로 계산 안 하겠습니다. 15번. 물체의 운동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문제가 있어. 야, 원래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이잖아. 맞지? 2분의 1은 상수니까 제껴. 그러면 우리 질량과 또는 속력 제곱과 운동에너지 관계를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질량과 운동에너지를 물어보려고 해. 그럼 여기 있는 속력은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속력이 일정할 때란 말이 들어가야 돼. 이 빠져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속력이 일정할 때 질량 2배, 운동에너지 2배. 맞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여기다 쓸까? 속력이 일정할 때. 이 조건이 있어야 돼, 반드시.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요. 이제 3번이 있는데 3번은 정답이 안 돼. 왜 정답이 안 되느냐? 봐봐. 질량 일정할 때 속력 제곱에 비례하는 거지.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4번이 정답이 되려면 질량이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 얘는 질량과 속력 제곱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면 3번이 정답을 대고 싶어. 3번을 정답으로 밀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지. 맞아요? 5번은 제곱을 지우면 되는 거고. 됐죠? 또 허리가 아프네. 자, 16번. 자, 16번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말로 했던 거. 자, 물체에 힘을 가해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 물체는 속력이 생긴다. 그럼 생긴 속력만큼 운동에너지가 바뀔 거야. 맞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죠. 내가 일을 해줬어. 그럼 이 해준 일 때문에 물체의 운동에너지가 바뀔 거야. 바뀐다는 얘기는 변화됐다라고 하는 거고 변화량은 델타라고 씁니다. 뭐라고 쓴다고? 델타라고. 이해됐냐? 그때 이 변화량은 항상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나처럼 구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나처럼. 근데 이 문제에서는요. 처음 거 안 구해도 된단다. 왜? 총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0이잖아. 근데 니네 흔히 시험 문제 쉽게 내려고 보통 얘들은 게 처음 정지만 내거든. 그러니까 니들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 무조건 이렇게 운동에너지 변화량에서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중 거만 구해. 야, 그거는 처음 0일 경우나 이렇게 직접 구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나중 거 구하고 처음 거 구하고 빼야 되는 거야. 알겠니? 이거 정말 많이 틀려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다 이런 얘기 나왔다가 고등학교 때 이게 이 속도가 있어. 그럼 다 틀려. 아니 똑같은 내용인데 왜 틀린지 모르겠어. 제대로 신경 써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알겠니? 자,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량 얼마입니까? 20N이죠. 20, 그 다음 10m니까 한일량은 20 곱하기 10, 200J입니다. 그러면 운동에너지 변화량도 200J이 돼야 되지. 맞잖아. 그치?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얼마야? 4. 속력 얼마야? V제곱. 맞죠? 그러면 약분하니까 2V제곱은 200이야. 그럼 V제곱은 100. V는 뿔마 10. 마이너스 10은 우리가 안 키우잖아. 정답 4번. 됐어요?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죠?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어. 잘 들어? 원래 이 문제를 이렇게 안 풀어도 돼. 이렇게 안 풀고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어. 근데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야? 어려운 방법이야? 쉬운 방법이야? 어려워. 이게 세련된 거야. 원래대로 풀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 줄 알아? 보여만 줄게요. 보여만 준다는 얘기는 몰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알겠니? 잘 봐.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힘을 받았지. 20N이 힘을 받았지. 그러면 얘는 얼마의 가속도가 생기느냐? 얘는 5m/s 제곱의 가속도가 생겨. 이거는 왜 생겼느냐?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직 니네가 안 배운 거야. 나중에 고등학교 뭐 이런 걸 배웁니다. 힘을 받아. 누가? 녀석이. 질량이 가진 녀석이 힘을 받으면 그 힘의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가속도라는 얘기는 속도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 개의 상관관계를 F 임마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 F 임마. F는 MA.
이게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야. 그래서 5m/s 제곱이 나왔어. 이게 뭔 뜻이야? 1초에 5m/s씩 빨라진다 그 뜻이야. 그러면 현재 여기부터 여기까지 20N이 일정하게 작용하니까 힘이 일정해? 그럼 가하수도 일정해? 가하수가 일정하면 등가스 운동이야. 너희들 등가스 운동은요 자유낙하 운동 배웠고요. 그런 등가스 운동 푸는 문제에서는 전부 VT 관계 그래프로 문제를 풀으라고 했어. 맞아? 처음에 정지했고요. 그 다음 기울기가 5m/s 제곱이고요. RM 면적이 10m래요. 얘가 10m래. 됐어? 여기를 모르니까 내가 T라고 놓을 거고 그 다음 여기를 모르니까 OT라고 놓을 거야. 됐냐?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지? 자 그러면 요 RM 면적 구해보도록 할게. RM 면적은 가로가 T, 세로가 OT. 그치? OT 제곱 나누기 2. 그럼 얼마가 돼? 2분의 5T 제곱이 나올 거야. 됐지? 약분 2. 넘겨 4. T제곱은 4. T는 뿔마 2. 마이너스 버려. T는 몇 초? 2초.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나가는데 2초 지났어. 됐어? 그 2초 지났을 때 여기의 속력은 10이 되는 거지. 끝. 맞아? 이렇게 푸는 거야. 자 봐봐. 쉬워 어려워. 어렵죠?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 이 방법으로 풀 수도 있어. 하지만 푸는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잖아.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쓰는 거야. 야, 이 방법 써보니까 어때? 되게 깔끔하지 않냐? 그치? 암산도 가능할 수 있지 않냐? 이게 세련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를 써먹어도 된다. 하지만 이 방법을 쓰는 게 더 깔끔하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자연학화 운동 문제 풀 때, 이런 문제 풀 때 이걸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알겠어? 되니? 그래서 에너지 개념은요 고급 개념입니다. 세련된 개념이에요. 알겠니? 마구마구 써먹어도 상관없어요. 미리 좀 알아두세요. 자 뒤쪽으로. 자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7번 수레를 밀었습니다. 그럼 수레의 질량과 속력을 달리해. 그럼 얘가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운동에너지가 바뀌었다는 얘기지. 수레의 운동에너지를 가지고서 나무도막을 미는 일로 바꾸는 거야. 역시 똑같습니다. 일은 힘 곱하기 거리인데 여기서 이 힘의 정체가 뭐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마찰력. 됐어? 그래서 수레의 운동에너지가 많은지 적은지 궁금해요. 그러면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를 재면 됩니다. 요게 무슨 값이야? 운동에너지 크기야. 요게 운동에너지 크기라고. 자 이제 봐봐 한번. 자 첫 번째 질량이 같습니다. 그치? 속력이 몇 배야? 2배지. 그치? 서연아 운동에너지 몇 배? 속력만 2배면 운동에너지 몇 배? 그렇지 4배죠. 속력이 제곱이 비례하니까 오늘은 나를 도와주는 것. 그치? 그래서 요거의 4배야. 그래서 몇 cm? 8cm. 자, 그 다음 나를 한번 볼게. 잘 봐. 이건 조금 어려울 거야. 질량 몇 배입니까? 2배요. 그러면 일단 얘가 2배가 돼야 되지. 얘가 2배. 그런데 2배 하고도 8배가 더 남지. 맞지? 아니다. 4배가 더 남지. 말 잘못했어. 자, 일단 2배 하면 4cm잖아. 근데 16cm라는 얘기는 아직 4배를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 4배를 요 V가 해주면 되지. 그러면 잘 봐. 속력이 몇 배가 돼야지 운동에너지가 4배가 되는 거야? 속력이 4배가 되면 운동에너지가 16배가 되는 거야. 속력이 2배가 돼야지 운동에너지가 4배가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얘가 2가 4m/s로 돼야 돼. 그러면 잘 봐. 질량 2배, 속력 2배. 질량 2배니까 운동에너지 2배. 속력 2배니까 운동에너지 4배. 2배에 4배니까 8배 완성. 됐지? 됐니? 이렇게 푸는 거야. 뭔 얘기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요 8cm 그 다음 4m/s입니다. 그래서 몇 번? 4번이 됩니다. 그럼 하는 김에 이거 풀다 보면 요것도 구할 수 있다. 마찰력도 구할 수 있어. 여기 있는 거 요걸로 한번 풀어볼게. 자, 처음에 수레에 운동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입니다. 맞지? 됐지? 자, 그것 때문에 나무도박이 미는 1로 바뀌잖아. 1은 힘 곱하기 거리인데 힘은 몰라. 힘이라고 쓸 거고요. 곱하기 이동거리는 2cm인데 니네 이 힘 곱하기 이동거리에서 거리 단위를 cm 단위 쓴 적 본 적 있어? 없지. 전부 뭘로 고쳐야 돼? 미터로. 그래서 0.02m. 됐니? 이렇게 고치는 거야. 그러면 산수 좀 해보자. 얘하고 얘하고 약분되고 4 나오네. 0.02에다 얼마 곱하면 4가 나와?
200이죠. 그래서 정답은 200N. 됐어? 그래서 힘은 마찰력은 200N이 나올 거야. 적어놔. 그래서 마찰력 구하는 공식도 공식이 아니라 방법도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됐징? 응? 자, 18번. 아씨, 마음에 안 들어. 예, 내려가야지. 그렇지. 자, 쇠구슬이 현재 뭘 갖고 있어요? 위치 에너지 갖고 있습니다. 이 새끼가 이제 요 위치에서 내가 잡은 손을 놓으면 밑으로 내려가. 그럼 내려가면서 아래쪽으로 힘을 가하지. 중력. 그 다음 아래쪽으로 이동거리가 생기지. 1. 그래서 중력에 대해 1을 해. 그러면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물체가 1을 해요? 당장 에너지가 생긴다고. 무슨 에너지? 속력. 그래서 속력에 의한 운동 에너지가 생겨.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위치 에너지가 1로 바뀌고 그 1 때문에 속력이 생겨서 운동 에너지 바뀐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바뀌는 거야. 위치 에너지가 위에서 아래로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됐지? 이런 걸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 1번 쇠구슬이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쇠구슬에 일을 한다. 맞아요. 그 다음 중력이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 증가. 이걸 뭐라고 했어?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 변화력이 생긴다. 1 운동 에너지 정리.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 쇠구슬이 낙하한 거리가 1m인 경우 아래에서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라고 했어. 자, 밑줄 쳐? 100g. 100g입니다.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돼? 자, 0.1kg 곱하기 9.8 곱하기 1m죠. 그럼 0.98. 자, 200g짜리라고 돼 있어. 자, 200g짜리야. 200g. 질량 몇 배? 2배. 그럼 운동 에너지 몇 배? 2배. 왜냐면 질량 2배니까 위치 2배. 1 2배, 운동 2배. 그런데 속력은 몇 배니? 지민아. 그렇지, 루트 2배지. 그래서 얘는 가로 열고 속력은 루트 2배입니다. 루트 2를 제곱해야지 2배가 되잖아. 자, 그래서 요 문제가 5번이 틀린 거야. 됐죠? 자, 넘겨. 자, 서술형 문제 맞나? 응. 뭐? 뭐 안 했어? 뭐 안 했어? 8번. 아, 뭐 하나 안 했네. 에이. 자, 19번 안 했네요. 자, 300g, 600g짜리가 있고 하나는 둘 다 5m 높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자, 질량이 뭐예요? 몇 배인가? 라고 돼 있어. 얘들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누가 먼저 떨어질까? 연서야. 300, 600 어떤 놈? 뭐? 600? 땡. 다은아, 누가 먼저 떨어져? 그렇지. 왜? 왜? 같은 높이, 같은 낙하시간. 맞아?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에너지 개념으로 한번 볼래? 뭐라고? 에너지 개념. 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뭘로? 운동 에너지. 우리 앞에서 같은 높이면 동시낙한다고 했지? 그걸 에너지 개념으로 볼 거야. 자,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돼요? 9.8에다가 질량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 다음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입니다. 자, 그때 이게 이걸로 바뀐다는 얘기니까 서로 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질량 안 바뀌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질량과 이 질량은 똑같아. 그 다음 어차피 9.8하고 2분의 1은 상수니까 무시해도 돼. 상수니까. 그러면 결국 남는 건 뭐야? 높이 때문에 속력이 생기는 거야. 맞아? 높이 때문에 속력이 생기는데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높이하고 속력은 제곱 관계야. 비례 관계가. 그래서 지금 높이가 같잖아. 5m. 그럼 속력 제곱이 같아? 속력도 같아. 속력이 같다는 얘기는 시간당 이동거리가 같아. 맞아? 그러니까 동시낙하야. 이 얘기죠. 에너지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니? 알겠다.
반말하지 마라. 알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배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비교할 거야. 속력은 같다고 했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에서 어차피 이 새끼다 동시낙하니까 이거 같아. 이것도 같아. 얘가 몇 대 몇이야? 1대 2. 맞지? 그러니까 정답은 1대 2죠. 그래서 2배 2번. 됐죠? 넘겨. 자, 그 다음 20번. 그림과 같이 효진이가 이름이 참, 요새도 효진이란 이름이 있나? 야, 혹시 니들 학교 친구 중에 효진이 있냐? 물어볼게. 효진이. 그치, 없지. 이 옛날 이름이야. 촌스러워. 요새 이름은 주영이도 촌스러운데. 주영이도 옛날 이름인데. 그치? 잠깐, 서인이 야, 니네들 다 이름이 어떻게 요새 지효 이런 거. 지효 이런 거. 요런 이름 없네. 세련된 이름. 혹시 친구들 중에 소연이 있냐? 아직도? 있어? 소연이? 아이고. 소연이는 선생님 때. 야, 보통 일반적으로 소연이과는 얼굴이 이뻤어.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 때는 미팅하기 전에 사진 같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 이름밖에 안 물어본다고. 어디 갔고 이름 뭐. 그래서 이름이 소연이다 기대하고 나갑니다. 그럼 거의 실패가 없었어. 근데 일부 몰지각한 애들이 이름만 소연인 애들이 있어요. 깜짝 놀란 거죠. 깜짝. 그치? 맞잖아. 너희들 이름 보면 이름이 요새 이름 같지 않아. 요새 이름들 유명했던 거 많이 있어요. 서준이 이런 거, 준서 그런 이름 많을 텐데. 근데 혹시 왜 갑자기 주영이 왜? 너 설마 준서 사귀었어? 아이고, 그렇구나. 오케이, 다 걸렸어. 자, 그나마 이름 희한한 애는 다은이. 희한하잖아. 다은이 희한해. 보통 나은이까진 많이 나오는데 가은이도 많이 나오고. 가은이, 나은이, 다은이. 그치? 너 언니가 나은이냐? 그래? 너는 가나다인 줄 알았지. 그 다음에 동생을 나은이 뭐 이렇게 보면 이쁘잖아. 그치? 자, 시작할게요. 효진이가 한예량을 풀이과정을 쓰세요 라고 했어. 자, 베란다에서 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만큼 올라간 거지. 요만큼. 몇 미터 올라간 거야? 2미터. 몇 킬로짜리? 1kg. 자, 저 자식을 위로 올리기 위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kg에다가 9.8을 곱해서 무게를 곱한 후 높이 2를 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9.6줄. 됐징? 자, 그 다음 21번. 자, 21번은요 위에서 아래로 내릴 거야. 자, 그치? 그럼 잘 봐라. 현재 이 자식은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어차피 내려온 건 몇 미터? 1미터야. 맞지? 1미터야. 그러면 현재 1미터 지면에서 1미터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던 위치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면서 뭘로 바뀌어? 2를 하면서 운동 에너지 바뀌어. 그 운동 에너지가 곧장 요 나무 도박에 2를 가해서 바로 2m 움직이게 된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 나무 도박이 2m 움직이게 된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런 거지. 요거 1m. 맞잖아. 얘가 만약에 처음에 1m가 아니라 여기 있어. 여기 그냥 가만히만 있어. 얘 못 굴려가. 얘 움직이지 않아요. 맞아? 얘가 만약에 1m가 아니라 10m에서 떨어져 봐. 그러면 처음 에너지가 많았으니까 얘도 엄청나게 많이 움직일 거야. 뭔지 알겠어? 그래서 결론 우린 처음하고 끝만 보시면 됩니다. 위치 에너지가 나무 오두막을 미는 일로 바뀐 거야. 됐죠? 중간에 다 생략하는 거다. 위치 에너지가 1로, 1이 운동이 다시 1로. 그치? 자, 1번. 무게가 2배의 물체를 높이가 2배라고 했어. 그러면 잘 봐. 질량 2배, 높이 2배지. 맞지? 그럼 위치 에너지 몇 배? 4배. 위치 에너지가 4배면 한일량 몇 배? 4배. 그럼 몇 미터 움직여? 8미터. 정답 8미터. 됐죠? 자, 그 다음 22번입니다. 이거 아까 했던 문제예요. 자, 어떤 문제야? 위에 0.1kg짜리가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고요. 그 위치 에너지 가지고 2를 하고 1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바뀌는 겁니다. 쓸게요. 위치 에너지가 1로 2일이 운동 에너지로 요게 속력 구할 수 있으니까. 됐죠? 자, 맨 먼저 쇠구슬이 O에서 A까지 떨어지는 동안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이야. 그러면 0.1짜리에다가 9.8을 곱해서 무게 만들어주고 곱하기 올라간 높이는 1m잖아. 1m 하시면 되죠. 그럼 정답은 0.98줄. 자, 다음 A점에서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자, 얘가 운동 에너지 왜 생겼어? 이만큼 내려와서요.
그럼 내려오면 무슨 에너지가 없어지지? 위치 에너지 없어져요. 그 위치 에너지가 1로 바뀌고 1이 운동 에너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0.98이라고 쓰시면 되지. 됐지? 설마 운동 에너지 구하라니까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집어넣어서 2분의 1 곱하기 7 0 곱하기 속력 제곱 하지 마세요. 그거는 속력을 알고 있을 때나 속력을 구할 때나 쓰는 공식이야.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이건 이게 왜 생겼어? 얘가 얘로 바뀐 거잖아. 니네 1학기 때는 그나마 풀만하거든? 2학기에서 엿먹는 게 바로 뭐야? 운동에너지 구할 때 운동에너지 구하라고 할 때 무조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2분의 1 곱하기 7 0 곱하기 속력제곱이다. 이거는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모르는 거야. 이 공식은 속력을 알고 있을 때나 또는 속력을 구할 때나 쓰는 거야. 알겠니? 운동에너지가 왜 생겼느냐? 그게 바로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거 운동에너지 왜 생겼어? 얘가 얘로 바뀐 거지. 이거 구하는 거지 이거 구하라는 거 아니야. 알겠니? 자, 그 다음 푸는 김에 하나 더 풀어봐. 자, 처음에 여기 있던 새끼가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가 나온다 써왔어? 0.98줄이 나왔어. 자,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제 속력 구할 수도 있지. 그때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 쓰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0.1 곱하기 바로 속력 제곱. 됐냐? 됐어? 그러면 얘하고 약분되니까 9.8, 얘하고 넘기니까 19.6. 맞아? 그럼 19.6이 속력 제곱이야. 이건 산수가 딱 안 떨어지겠대. 그치? 루트 씌우면 됩니다. 196 같은 건 딱 떨어지는데. 다은아, 196은 뭐의 제곱이야? 그렇지, 14. 너네 이 정도 완전 제곱수 알지? 121, 144, 169, 196, 225 이 정도는 알고 있어. 요건 간혹가다 나와. 알겠니? 알아둬.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 얘기 안 했구나. 중력이 쇠고슬의 한일량 0.98줄이고요. 쇠고슬의 운동에너지 관계라고 돼 있어. 뭐라고 쓰면 돼? 바로 한일의 양과 운동에너지는 서로 같다라고 쓰시면 되지. 아니면 한일의 양이 운동에너지로 바뀌었다 그렇게 써도 되고. 왜 안 내려고? 됐다. 자, 1번. 자, 1번을 보시면은요. 물체를 끌어당긴 누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오른쪽으로 1번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한 거야. 그치? 마찰력. 마하. 그 다음 두 번째 올릴 거야. 올린다는 얘기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거지. 중력에 대해서. 맞아? 근데 딱 보니까 물체가 질량으로 나왔어요. 아니면 무게로 나왔어요. 무게로 나왔지. 뉴턴으로. 그래서 2번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할 때 이거 9.8 곱해요 말아요? 곱하지 말아야 되지. 내가 잘 모르겠으면요. 문제한테 물어보라겠어. 저기요. 9.8 곱할까요 말까요? 곱하지 마. No! 이러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한일량 구해보자. 1번은 오마지 오마. 오마 맞지? 맞잖아. 그 다음 야 설마 마오라고 쓰진 않겠지? 어떻게 써도 어때? 그 다음 얘는 10 곱하기 2니까 20줄입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더한 값이 50줄 나왔대. 50줄. 그럼 오마가 얼마야? 30줄. 그럼 마찰력 얼마야? 6N이죠. 정답은 6N. 끝났죠? 됐어? 끌어당긴 힘은 마찰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넘겨. 자, 2번. 질량과 높이를 달리할 겁니다. 그럼 질량과 높이를 달리한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 값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을 해보냈네. 위치 에너지 값이 다르다라는 뜻이야. 그럼 위치 에너지가 이제 내려오면서 운동으로 바뀌고 그 운동 에너지가 다시 얘를 미는 일로 바뀌잖아. 그래서 얘는 한마디로 이렇게 쓰겠지. 쇠구슬의 위치 에너지가 나무도막을 미는 일로 바뀝니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2배면 1, 2배, 3배면 3배, 4배면 4배. 그때 일을 많이 했는지 조금 했는지는 요 S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지. 맞아?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요 조건 보자. M과 H 때문에 S만큼 밀려가는 거야. 이게 기준이야. 기준. 됐지? 자, 이번엔 EMH야. 질량만 2배야. 그럼 위치 에너지가 몇 배야? 2배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2배입니다. 그럼 위치 에너지가 2배면 한일량도 2배. 그럼 여기 뭐가 되겠어? ES. ES. 됐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2분의 3과 그 다음 EH야. 그럼 곱하면 3MH니까 얘는 위치 에너지가 3배. 그러면 얘는 3S가 되겠지. 됐지? 됐냐? 자, 그러면 1번 쇠구슬의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도박을 미는 일로 전환된다. 맞아요.
A는 ES 맞고요. AB는 2대 3. 오케이. 정답 5번. 하나 더. 주찬아. 분명 여기 있는 녀석 쇠고슬이 내려와서 여기하고 부딪힐 거야. 여기서 부딪혀. 여기서 부딪혀. 부딪히기 직전에 여기 있는 속력 비율은 몇 대 몇 대 몇? 몇 대 몇 대야? 몇 대 몇 대 몇? 땡. 아, 새끼들 또 해야 돼? 야,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고?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 그러면 자, 위치 에너지가 1대 2대 3. 그럼 운동 에너지도 1대 2대 3. 그러면 그렇지. 1대 루트 2대 루트 3이죠. 그래서 여기에 속력이 V라면 여기는 루트 2V, 여기는 루트 3V가 되는 거죠. 생각해봐. 이걸 제곱해봐. 2V 제곱. 이걸 제곱해봐. 3V 제곱.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1대 2대 3이 되잖아. 맞아요? 이런 거 잘 나와. 이런 거 엄청 잘 나오죠. 항상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니네 갑자기 이런 거 하면 머릿속에 cannot help ing가 딱 떠올라야 돼. 모르는구나. 아, 새끼들 진짜 영어를 베리베리 푸어하게 하네. cannot help ing 몰라?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강조할 수 없다. 몰라? 알지? 안다고 해줄게. 그치? 자, 밑으로. 야, 나도 얼마나 공부했으면 진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냐. 자, 표는 자동차의 속력과 제동거리다 라고 했어. 얘들아, 제동거리가 뭐니? 운전을 하다가 보면요, 앞에 차가 있거나 앞에 장애물들이 있어. 그러면 저 장애물을 밀고 가야지 하면서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지. 근데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멈추니? 아니, 안 멈춰.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멈추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극대화되면서 물체의 운동 방향, 자동차의 운동 방향에 반대쪽으로 마찰력이 크게 작용하면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 밀리기 시작하면서 속력을 다 날려버리는, 그때 물체가 이동한 거리,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 그걸 제동거리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알아. 제동거리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부터 멈출 때까지야. 그래서 얘는요, 실제 우리 이런 거 배웠었지. 시간에 따라 속력관계 그래프에서 요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했잖아. 그때 요 거리가 제동거리야. 브레이크 밟았을 때. 그때 너네 그거 알지? 우리가 브레이크 밟는다는 얘기는 보고 반응하는 거지. 보고 반응할 때 시간 걸려 안 걸려? 걸려. 아무리 빨라도 0.1초 이상. 그럼 0.1초 동안 브레이크 밟기 전에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는 전속력을 달리면서 쭉 가고 있는 거지. 맞아? 맞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속력이 시속 150km라고 하자. 그 다음 보고 밟았어. 그러면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전까지 자동차는 얼마 이동하느냐? 150km/h는요 대략 40m/s입니다. 1초에. 그럼 1초에 40m/s인데 반응할 때까지 0.1초가 걸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무 짓도 안 해도 4m 움직여. 니네 4m면요 여기서부터 1m, 2m, 3m, 4m 쭈엉아 네 앞에까지야. 자동차 여기부터 여기까지 0.1초 사이 여기가. 그럼 그 사이에 주찬이나 다은이나 지민이나 여기 사이 있다고 해봐. 상상도 하기 싫지. 뭔 얘기인지 알아? 됐니?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데서도 천천히 달리라는 얘기가 이런 거야. 천천히 달리라고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앞차의 거리 몇 미터 이상? 100m 이상. 맞아? 그게 이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볼래? 자, 속력이 지금 20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 속력만 2배로 증가했어. 그러면 속력이 2배면 에너지 몇 배야? 4배지. 에너지가 4배면 그 4배의 운동 에너지를 없애기 위해서 마찰력에 대해서 1도 4배만큼 증가해. 근데 마찰력은 일정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제동거리도 4배만큼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4배 8 맞잖아. 그 다음 이번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이걸로 할게요. 됐니? 속력이 몇 배야? 3배지. 그러면 운동에너지 9배. 그래서 제동거리도 9배. 그래서 이건 18m. 자, 요거 속력 몇 배야? 4배지? 속력이 4배면은요. 속력이 4배면 운동에너지 16배. 운동에너지가 16배면 제동거리도 16배. 맞지? 맞잖아. 됐어? 그럼 만약 하나만 더 해보자. 속력이 100km/h야. 됐니? 그러면 속력 5배지. 그럼 제동거리 25배. 그럼 얘는 몇 미터 필요해? 50m. 됐어? 됐니? 그런데 앞차하고 내가 굉장히 붙어서 가고 있어. 10m도 안 돼. 그럼 어떤 일이 보죠? 브레이크 밟자마자 앞차 그냥 꽉 박는 거야.
맞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앞차의 거리를 항상 멀리 가야 됩니다. 멀리. 멀리 멀리. 자, 문제. 제동거리는 자동차 속력이 제곱에 비례한다. 맞죠? 속력 제곱이 운동에너지 크기니까 운동에너지가 제동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 다음 가는 16이다 라고 돼 있어. 자, 한번 볼까? 얘는 요걸로 한번 해도 되고 요걸로 해도 됩니다. 속력 3배, 운동에너지 9배, 16. 잠깐만. 18이구나. 맞지? 18이구나. 16 아니다. 18이다. 9배니까. 자, 그 다음 자동차의 속력이 빠를수록 제동거리가 길다. 어떻게 비례해? 제곱에 비례하죠. 정답은 기억 디귿이고요. 한 번 더 써줄게. 자, 운동 에너지를 없애기 위해서 마찰력이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마찰력은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주는 거지. 오른쪽으로 물체가 운동하면 왼쪽으로 일을 해준 거야.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왼쪽은 마이너스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 플러스에 마이너스의 1이 더해져서 0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빼기가 되는 거니까. 그때 이 마찰력에 대해서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힘의 정체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마찰력이라고. 그래서 일정하겠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2를 많이 해야 돼. 어떻게? 제동거리를 늘려서. 되니? 되니? 그런데 그것도 알아도 야, 이거 비가 내리잖아? 눈이 내리잖아? 요 마찰력 자체가 줄어버려. 굉장히 잘 미끄러지죠. 그래서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감속하세요. 그렇게 되죠. 속도 10% 줄이세요.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전광판에 써있게 합니다. 맞아요? 됐니? 그런 식으로 너희가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냐? 됐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